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경제민주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의 정의, 하나는 분배에서의 정의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는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중진국은커녕 후진국 상태를 크게 많이 못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또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더 많은 복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은 원한 만큼 다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복지할 돈이 있어야 복지가 되죠. 근데 대개 보면은 선진국이 되면 나아질 거야. 제가 안 믿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이 되면 나아질 거야. 과연 선진국이 되면 나아지느냐? 잘 살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은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은 많은 문제가 풀릴 거야. 따라서 지금 자꾸 분배하자, 파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선진국이 되는 길을 열어달라. 그걸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 될 것인가에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막 학생들이 난리를 치고 해마다 너무 많이 오른다. 옛날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다 이제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오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 해에 제가 외국에 어떤 강연을 나간 적이 있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가니까 대학 등록금을 안 받아요. 안 받는 대신에 학생들이 학교에 보험료 등 내는 게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는 국립대학교, 시립대학교도 그 당시에 한 학기에 200에서 300까지 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돈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라는 나라 갔더니 거기는 일체 돈을 안 받고 외국에서 유학 온 한국 학생들도 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녀요. 석사과정도 박사과정도 다 돈을 안 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학이 공짜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대학은 가보니까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아르바이트보다 공부에 집중해다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학생 수당을 현찰로 주는데 한 달에 65만 원씩 줘요. 한 달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런 나라도 있더라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그 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느냐. 압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잘 살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야지 왜 어느 나라 갔더니 대학이 공짜다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냐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뜻은 알겠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다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가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살죠. 미국은 프랑스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더 높아요. 프랑스는 $40,000 넘었지만 미국은 $50,000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대학 등록금이 프랑스가 비쌉니까? 미국이 비쌉니까? 미국이 훨씬 비쌉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원래 일본이 두 번째였는데 우리가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따라냈어요. 이런 건 안 따라놔도 되는데.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25,000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30,000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40,000, $50,000 됐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등록금을 안 받는 프랑스처럼 돼 있을지 아니면 등록금을 많이 받는 미국처럼 됐을지 누가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잘 살면은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도 어떤 길로 갈 거냐, 어떤 복지제도를, 어떤 교육제도를
택할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은 잘 살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길로 어떤 스타일로 우리는 살아갈 거냐 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의료제도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미국보다 나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8년간 대통령 하면서도 해결을 못했던, 공약을 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하고 당선되자마자 2년 만에 그걸 해치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서민들 입장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D급에서 C급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미국의 국민소득 반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이 C급이랑 우리는 B급이에요. 미국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것이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글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이 복지는 다른 나라들 비해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2만 달러는 넘으니까 2만 5천 달러 정도 본다면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우리의 복지가 한참 뒤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덜 걷고 덜 나눠주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을 가지고서 급식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의료도 하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부자들이 좀 가졌던 부의 일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를 덜 분배하는 거죠. 그냥 각자 자기 거 가진 대로 먹고 살자. 옆에서 누가 굶어 죽든 누가 목말라 죽든 누가 추위에 떨든 좀 덜 나눠주자. 우리 아파트 단지는 덜 거둬요. 그리고 덜 나눠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각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 경제에서 정의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정의의 한 축은, 경제 정의의 한 축은 복지를 늘리는 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드리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까지 딱 얘기하면은 정치인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선거 때 가보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 기억나세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별로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얼굴은 차츰차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뭐 이런 그때 득표력이 높았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주로 뭐 가지고 토론했어요? 다른 거 가지고 토론 안 했어요. 주로 이 복지 가지고 토론했어요. 근데 경쟁적으로 한 명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다른 쪽 사람이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복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토론이 되는 건데 2012년 토론은 이상한 토론이었어요. 뭐냐?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전부 다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전부 다 무상으로 틀니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0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 실시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대 질병 완전 공짜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복지 경쟁을. 그거 국민들은 행복한 거지. 누가 돼도 하여튼 복지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쪽 후보는 보면 한쪽 후보가 좀 더 세게 복지를 걸었던 후보가 당선이 사실 된 겁니다. 됐는데 그 뒤에 지금 지키고 있는 거는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누리과정 말고는 안 지키고 있잖아요. 누리과정 하나는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신이 책임 있게 세금을 더 걷든 어떻게 하든 재원을 마련해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해야 되는데 공약은 자기가 걸었는데 공약 실현 안 하니까 실현하겠습니다 해놓고 돈은 네가 내. 밥은 내가 살게 해놓고 밥 산다고 해놓고 가서 밥 먹었더니 돈은 네가 내.
돈은 지방교육청에서 다 내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져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면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는 항상 더 좋은가? 더 많은 복지는 항상 더 좋은가?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 중에 가장 나쁜 사람. 가장 나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여기 혹시 의사 와 계시면 큰 제가 결례를 하는 건데, 의사 중에서 가장 나쁜 의사. 병 주고 약 주는 의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좀 기술이 뒤떨어져 가지고 고쳐야 될 걸 제대로 못 고치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데, 근데 병을 주고 약을 주면 안 되죠, 의사가. 근데 병 주고 약 주는 의사가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여의도 가면 많습니다. 왜? 그 국회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부끄럽게도, 저도 정치인이지만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약속 또는 하면 안 되는 약속,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항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국회 가서 그나마 한 일 중에 하나가 10년쯤 전에 갔더니 김제 공항을 만든다고 땅을 샀더라고요. 땅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100만 평 이상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제에 왜 공항을 만듭니까? 김제면은 KTX 그 당시에 이제 KTX 달리기 시작하면은 2시간 안 돼서 김제 도착하는데 그 길을 누가 비행기 타고 다니냐니까 전라북도에 공항이 제대로 없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걸 공약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약만 한 게 아니라 공약을 또 지켜버렸어. 그 공약을 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양양. 강원도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하나 없다. 강원도 사람은 감자바우냐. 이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걸 내걸어가지고 양양에 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정부가, 이 부지런한 정부가 공항만 만든 게 아니고 그 고속도로를 갖다가, 강원도 가는 그 고속도로를 갖다가, 영동고속도로를 갖다가 4차선으로 넓혀가지고 서울에서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까지 2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공항이 문을 닫고 그 위에 있는 속초공항이 문을 닫았는데 양양공항은 문을 열은 거예요. 그 넓은 공항을. 그래서 정부가 공항을 지어가지고 문을 열었으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다니는 거죠.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두 회사가 다 수도.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양공항은 지금도 전기항로가 없는 공항이에요. 근데 이 부지런한 정부가 무항공항, 광주공항도 있고 목포공항도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공항끼리 연결할 생각인지 몰라도 그 사이에다가 가운데다가 무항공항을 만들었어요. 무항공항. 무항공항 만들 때 뭐라고 했는가? 이렇다 할 국제공항이 전남에 없다 이게요. 광주 전남에 없다 이게요. 광주공항은 협소하니까 무항공항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만들지 마라. 경제성 없다고 하니까 무항공항이 완공되면은 1년에 800만 명이 그걸 이용하게 된다. 이용하게. 지금 무항공항에 하루에 이용자가 2만 명이 안 돼요. 지금. 왜? 이 부지런한 정부가 KTX 호남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다 구비되면서 공항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제공항을 만들어. 제가 이거 만들어 국민 혈세를 넣어가지고 김제공항 만들면 여기서 뭐 할 거냐. 비행기 한 대 뜰 수 있는 것 같으냐. 이 공항 만드는데 뭐 공항에서 그 넓은 곳에서 비행기 안 뜨면 뭐 가을에 고추 말릴 거냐. 결국에 그 공항 그 공사를 안 했습니다. 땅만 사놓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막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땅은 다 산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팔려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뭐 하냐 했더니 연 임대료를 1억 3천만 원인가 받고서 배추밭에 빌려준 거예요. 지금 배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 수백억을 걷어가지고 남 배추 농사 짓는데 땅 빌려주는 일을 하고 앉아있대. 이 정부가 울진에다 공항을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속초공항, 강릉공항 다 문 닫았는데 그거보다 더 사람들이 안 가는 울진은 왜 공항을 만드냐. 그러니까 울진이 오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지란 얘기는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왜 공항을 만드냐 했더니 그 공항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이미 공항이 다 완공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울진공항 완공됐습니다. 완공됐는데 칼, 아시아나 다 안 다니겠다.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행 조정 학교에 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 말이 제가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걸 누가 했느냐? 병주고 약주는 의사들이 한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힘 약한 사람은 이런 거 해도 성사 못 시켜요. 뭐 강동에 공항 만들겠다. 우리 진선미 의원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선거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복지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실업수당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만일에 실업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늘어나는 실업자를 실업수당을 2배를 주겠다. 이 얘기가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약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병이 퍼뜨려지지 않게끔 병을 고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돼. 실업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그래도 남는 실업자가 있으면은 그분들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당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야지 실업자 늘어나는 걸 그대로 둔 채 병이 퍼뜨려지는 걸 그대로 방치한 채 약을 주겠다는 얘기는 병 주고 약 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내가 실업자가 내가 실업수당 2배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실업수당 안 받더라도 내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게 좋아요?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걸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들.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나 실업수당 받기를 더 원해. 이런 국민이 정말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정의에서 뭐가 문제냐. 복지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시장의 문제, 시장의 문제. 강자든 약자든 같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강자만 벌어먹기 좋고 약자는 벌어먹기 힘들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